네, 지금까지 영민한 투자 통해서 남은 5장 대비 전략과 원샷 스페셜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 대표, 이주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AI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동맹국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최상위 동맹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서 다행히 우리나라 한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중국 시장이 또 잠재적인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 반대에 나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계획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특히 관련돼서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통제하게 되면 관련된 수출 쪽에서 그러면 한국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입장 쪽에서 AI 칩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수요가 많이 늘어서 우리 AI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은 AI 수출과 함께 좀 확대가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HBM 중심으로 확대가 시켜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뉴스는 뭐 그냥 미국이 동맹으로 인정해줬다라는 정도로까지밖에는 더 확산되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반대로는 만약에 이게 확산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은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제 수출 통제를 또 하는 쪽으로 이게 바운더리가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오히려 더 매출의 기회가, 즉 중국이나 다른 국가 쪽으로 나가는 수출의 기회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된 뉴스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변화들, 특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탄력들이 나가는 거 보고 주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화가 이어지겠죠. 그 정도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성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고객사들이 과열 문제로 렉 주문을 연기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이 영향의 HBM 관련 종목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발열 이슈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다면 또 HBM 관련 종목들은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주문이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보도가 된 걸 보니까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외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가 이전에 그 엔비디아 설계 이슈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던 그런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전에 한번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다 보니까 좀 이번에도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측에서는 또 젠슨 왕도 이번에 좀 이런 블랙웰의 어떤 지연 이슈라던가 노이즈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을 좀 그었었고요. 공급사들 쪽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사실 출하가 지연되고 생산 이슈가 있고 생산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인포메이션에서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이 출하 지연 이슈로 인해서 호퍼 시리즈, 그러니까 전 단계인 호퍼 시리즈를 지금 주문을 하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 이후의 시리즈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문을 지연하고 있다는 얘기들, 주문을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같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기 정도쯤에는 타임라인 상에서의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단에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 실적으로는 좀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가장 최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단에서의 타격은 가장 마지막으로 좀 영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TSMC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부품사들 그리고 이 HBM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발열 이슈라던가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장 좀 리스키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뭐 오더컷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면서 HBM이 재고로 쌓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좀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타격은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상의 차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는 하시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HBM, AI 관련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조금 담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 HBM 관련 종목들의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유리기판 다뤄보면서 CS 끝나고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조정은 좀 건강한 쉬어감이었나 봅니다. 오늘 대부분의 낙폭을 지금 만회하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상방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방은 좀 일단 제한돼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 항상 출발할 때 보면은 엔비디아 얘기 그리고 또 앞으로 유리기판이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발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유리기판이 그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 스토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대치되는 국면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보게 되면 저희가 한때 국내 업체들이 다음에 먹을 거리는 FC BGA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막 이끌었다가 과잉 투자로 인해서 또 그만큼의 또 채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좀 위축됐던 국면 이후에 지금 또다시 또 새로운 기판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끌어오르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쓰일 거고 뭐 시장은 당연히 뭐 지금 뭐 한 앞으로 3, 4년 뒤 가게 되면 뭐 4조대 시장에서 8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다들 뛰어드는 모습들은 나오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주도를 하면서 누가 먼저 표준으로 확산돼 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먼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도주자 쪽은 그래도 SKC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높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에 벌어지는 것보다 기대감을 좀 끌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SKC가 그러면은 직전 고점대 약 한 16만 5천 원대에서 17만 원대 사이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주도적인 모습들을 가져가야 주가의 탄력들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또 필옵틱스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많은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TGV 관련된 전극 공정의 어떤 공정을 필옵틱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일본이나 다른 중국 업체들까지도 아직까지는 기술력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뭐 대장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SKC를 주력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의 변화에 따라서 나머지 확산되는 과정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장비 투자를 해서 올해 말부터는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시제품 양산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리기판주들의 추가적인 시세는 SKC를 대장주로 삼아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 섹터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한 일주일가량 앞두고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뿐만 아니라 조선주에 정말 많은 호재들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미국의 조선
중국 조선업 불공정 장악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이 조선과 해운 시장을 불공정하게 장악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번 주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제재를 지금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30년간 추가적으로 364척의 군함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조 원을 들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월에는 에이스 현대 미포가 지금 MSCI 지수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군으로는 지금 LIG 넥스원이나 삼양식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조선주에 많은 호재들이 지금 혼재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지금도 조선주들 신규 접근 가능할지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신규 접근 유효할까요? 네, 신규로는 접근을 조금 좀 타이밍을 좀 늦추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호재만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호재가 만발하네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을 때 그를 받는 주가의 입장과 그리고 또 그를 접근하는 시장의 반응들은 아직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아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어떤 조선 기자재 쪽들에 대한 변화를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어차피 이제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가면서 대형사들의 실적 흐름들이 발표가 될 텐데 가장 기반이 실적이 여전히 확장세로 된다는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던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방산 MRO 이쪽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가서 트럼프 취임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약간 기대감들은 한번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했던 섹터의 종목들 대표적인 뭐 하나오션을 비롯한 종목들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를 하고 하나그룹 계열들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적은 이번에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가 더 먼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적응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갖는 어떤 조선사들이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와 함께 조선 기자재들은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조선주의 실적이 나오고 어떤 리드 타임이죠. 이걸 좀 확인하고 이제 실적의 변화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기자재 쪽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계열사들은 일단 일부 수익을 조금씩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 기자재 내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하나오션에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연 이사님,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미국의 MRO 사업과 LNG 정책에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오션이 일단 선 반영을 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럼 또 다르게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지금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기자재 쪽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좀 같이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단 오늘 아까 앞서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미국이 그 중국의 조선업 관련해서 불공정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4월 달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맹에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라고 나라에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던가 이런 좀 대응책들 이런 것들 뭐 항만에 뭐 수수료 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선박들을 뭐 정착하지 못하도록 뭐 제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중국의 그 쉽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선박들을 배제하고 미국의 이런 그 함선 사업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법안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맞물려서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좀 정책적인 이슈들도 모멘텀들도 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LNG라던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자체도 계속 장기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나 LNG선 그리고 LP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뭐 LPG 탱크라던가 LNG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액화 천연가스 마찬가지로 액화 이산화탄소 선까지 같이 함께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취임 첫날에 이전에 바이든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금지시켰던 어떤 시추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재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도 재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물가를 다시 좀 잡기 위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 그 기자재 기업, 세진중공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미포의 실적과 함께 연동성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의 실적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G선 수출 기대감 있는 세진중공업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넥스트 한화오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시설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일부 방산주와 드론주로도 시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방산이나 드론주들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이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될 게 방산 드론즈가 아니라 LNG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 자체가 방산 드론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마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과거에 그 방산 쪽의 강자라고 하는 로키드 마틴이 왜 주가가 저렇게 많이 하락하고 게다가 또 최근에 어떤 뭐 미임 현상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드론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들의 변화 그리고 또 방산용 무인 쪽의 무인 방산과 관련된 쪽들이 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게 되면 성장의 밸류는 그쪽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조만간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어떤 또 모빌리티가 어떤 군사적 특히 방산으로 이어가는 변화를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가 눈에 띕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이 회사가 아무래도 지금 유도무기 체계의 강자인 천공2부터 그리고 또 LSAM, L3, LSAM 이쪽에 대해서 강자를 갖고 있고 아마 조만간 미국의 군함에 들어가는 미국 해군에 들어가는 지대 함 미사일이죠. 그 비공, 현궁 이런 쪽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LIG 넥스원에 대한 성장이 거기다가 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뒤에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어떤 앞으로에 대한 방산 쪽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LIG 넥스원의 변화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쪽에서 한번 위축이 됐었는데 단기적인 변화 말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눌림 목적에 대응을 하신 것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을 매수하는 종목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HD 현대미포 이야기할 때 좀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2월 MSCI 지수 편입 후보군으로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LIG 넥스원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화장품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도 CDMO 분야의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투자해놓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도 100만 원 선에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런 수주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 1%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건지 궁금한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를 내야 화끈한 상승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좀 화끈한 상승은 좀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새로운 공장 증설이라던가 신설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공통점이 좀 있는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의 박스권 그리고 한 1, 2년 정도 박스권 그리고 한번 시세 나오고 그리고 또 박스권 그리고 시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시세가 나왔을 때가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졌을 때 공통점을 보면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계획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최근에 100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던 시기에도 5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렇게 길게는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6공장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감만 있다라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하시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구간은 이제 1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만 원 초반대에서 110만 원 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지금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5공장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근데 보통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이제 수주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번에 2조 원 넘는 최대 규모, 거의 작년의 그 수주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전체 수주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한 번에 좀 받은 거고, 그리고 그런 수주 소식들이 아마 4월 공장 가동 전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해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상원 통과를 실패를 했습니다만 올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좀 리스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공급사들, 계약사들이 이제 제약사들이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신해서 찾을 가능성들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전략 짜자 좀 그렇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박스권 장세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하는 데는 지금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 탄력이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LNF도 6%, SK 삼성 SDI도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갑자기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오르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주들 왜 이렇게 가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2차 전지주의 지금 상승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잘할 것 같은 기대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살짝 공개된 테슬라의 신모델 Y죠. 주니퍼 이쪽이 중국에서 예약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인도량 관련된 쪽들이 1분기에 반영될 거고 추가적으로 한 3분기부터는 북미, 유럽 이런 쪽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테슬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인도량이 좋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 공급사는 이 주니퍼 모델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배터리 셀은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물론 거기 파나소닉이나 나머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팔리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양극재로 들어가는 쪽은 당연히 LNF고요. 거기다 음극재는 이번에 가장 또 실험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면서 대주전자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들이 강하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1월 효과답게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변화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2차전지 쪽은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중요한 저항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줄였다가 다시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인데 계속 테슬라의 신차 판매에 대한 효과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가 코드명 주니퍼로 알려진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계에도 단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가 적용되면서 지금 2차 전지주들 일제히 지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빠르게 지금 신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2차 전지주들의 매수세로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BTS 멤버 제이홉이 월드 투어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JYP와 SM에서는 신인 아티스트 데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엔터주들 오늘 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의 미모가 거의 아이돌급이긴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엔터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엔터주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었다면은 이제는 숫자로 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단을 잡아나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기존의 기대만큼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좀 탄력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은 좀 JYP가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메리트 있는 그리고 실적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기업은 하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뉴진스라던가 어떤 지금 관련한 노이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단에서의 컨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밀렸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주가상으로 좀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그런 노이즈를 이미 다 반영을 해서 매출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던가 그리고 이 위버스의 어떤 유료화 이런 것들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다양한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이 상승 탄력이 더 키워지길 기대해보면서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